황동현의 시선 집중, 집중 인터뷰. 민선 7기 광주시도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안팎으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최근 광주 이순환도로 1구간 변경 협약에 대해서 광주시의 이행관리가 미흡했다라는 감사원의 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이 먹컬리 사태 재차 또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는 광주시와 맥컬리 간의 이 부당 협약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선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2순환도로 1구간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럽고 또 오랫동안 논란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맥컬리 한국인프라 투자금융 자회사,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맥쿼리라고 하는 회사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맥쿼리라는 그룹하고 우리나라의 그 신한금융 지주가 합작 설립한 그 회사인데요. 네. 그 민간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펀드 운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이제 군인공제회가 11%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인 신한은행이나 하나생명, KDB생명이 그 후순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맥쿼리는 4.4% 정도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이 민간 투자 사업권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어떤 곳입니까? 예, 일단은 그 맥쿼리와 군인공제회 등 국내외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맥쿼리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이제 순환도로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는 이제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사업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서 이제 민자 사업이 결정되면 이에 투자하거나 이제 투자할 기업이 이제 융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이제 맥쿼리가 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사업에 참여한 건데요. 맥쿼리라고 하는 기업이 주로 이제 고속도로나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사업을 참여를 했고 전국적으로는 약 14개의 사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4구간 이렇게 3개의 사업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네, 사업에 참여했고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고 계속 시끄러운 그 부분들은 어떤 건지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최근 법인세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최초에 그 광주시와 그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MRG라고 그래서 실제 운영 수입이 네. 추정 통행량 수입의 85%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광주시가 그 재정을 지원해주는 계약이었고요. 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원래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부담하는 걸로 계약을 좀 상식 밖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네. 광주 세무서가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한 것인데요. 네. 그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이제 2015년부터 2012년도까지 결손금이라 그래서 네. 사업을 하면서 손실된 금액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791억 원이니까 이거를 좀 인정해달라고 광주시 세무서하고 소송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광주 세무서가 이제 소송에서 지게 돼서 791억 원이라는 결손금을 감안해서 세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100억 원을 지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하고 이제 맥쿼리가 그 법인세를 돌려받게 되는 경우에 광주시가 70%, 맥쿼리가 30%를 갖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감사원에서는 그 계약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광주시가 그 환급되는 100억 원의 비용을 다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돌려받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은 광주시가 70% 그다음에 맥컬리가 30%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이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되면 네네. 이제 광주시와 맥쿼리는 7대3으로 나눠갖기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지금 100% 다 광주시가 환급 받아야 네.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맥컬리가 네, 그 부분을 맞습니다. 지금 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나머지 30억 원이 환수되지 않았고요. 네네. 이제 광주시 관계자는 이제 나머지 30억 원도 이제 법률 검토를 통해서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그런데 방금 좀 그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언급도 돼 있었는데 당초 이 맥컬리가 투자한 광주 순환 주식회사 이 회사와 광주시가 개혁을 할 때 이 85% 부분을 가지고 그거 밑돌았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예상 통행량이라고 하는 수치가 너무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네.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그 미달하는 통행량의 미달이 계속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재정 보전금을 광주시가 계속 줬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계약의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2016년도 12월 전 윤장현 시장 시절에 기존의 계약 방식에서 MCC라고 하는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약 1,000억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인 이야기를 홍보를 했는데요. 했었죠. 네네.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30억 원 정도가 더 재정 지원이 된 상태로서 그 당시에 1,0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재협약도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들도 기억하는데 윤장현 시장 시절에 뭐 제대로 재협상을 통해서 이 시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겁니까? 네, 일단은 광주시가 그 당시에 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광주시는 그 계약 방식이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투자비 보전 방식을 선택을 한 건데 네.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 맥콜이라는 회사가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이제 다시 빌린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큰 폭으로 인상됐던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좋았던 방법은 이제 맥쿼리가 지금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다른 기업에 파는 거죠. 그리고 네. 다른 기업의 최소 수입을 광주시가 보장해주고 고리로 돈을 빌렸던 거를 저리로 좀 바꾸는 방식의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계약을 한 사례가 없고 맥쿼리가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해서 접근을 아예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면 아무 무의미하게 막 재정 지원을 네, 광주 할 필요가 없었던 순환도로 거겠네요. 네, 투자 주식회사에 하지 않았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그래서 영역 보고서 부분들, 그다음에 당초의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 재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광주시가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 감사원의 어떤 지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선 7개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공익처분의 형태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광주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적인 상황으로 좀 전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시민들의 어떤 그 이익에 부합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익처분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제일 좋겠지만 광주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상납 보조라든지 전 공무원 자살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공익처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개 정도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했는데 2개 법무법인에서는 공익처분이 힘들다. 1개 법무법인에서는 좀 긍정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검토만 받고 실제로 공익처분을 하는 실무에 착수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공익처분이 안 된다면 저희가 3-1 구간이 이제 효덕과 그냥 풍암 택지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지금 재협약을 좀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금 맥쿼리가 재협약 협상에 잘 응하지 않고 있어서 광주시에서는 특별한 지금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그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계속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시가 행정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좀 소극적인 방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으로는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광주시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네.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써야 될 비용에 대해서 안 써도 되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것을 이제 차단을 해야지 네. 재정 자립이라든지 그 돈이 시민들에게 다시 좋은 혜택으로 돌아올 건데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막대한 돈에 대해서 절감하려고 네. 하는 노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는 되게 아쉽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자치 21 조선익 대표였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에